네, 바로 디스플레이 전환기로 인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OLED 장비 소재입니다. 4년 후에는 LCD에 대한 신규 투자는 전무한 반면 OLED에 대한 설비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서 100%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OLED 장비 소재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 3, 4년 전에 쓰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던 스마트폰을 최근에 다시 한번 켜봤거든요. 네. 못 쓰겠어요. 화면이 너무 구려요. 그만큼 이제 OLED가 가지고 있는 그 색채가 더 현실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자세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이거는 잘 모르시겠네요. 위에가 이제 OLED고 아래가 LCD인데 잘 그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아무튼 색채 현율을 봤을 때는 107% 그리고 LCD 같은 경우에는 75%, OLED가 월등히 앞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냐, 일단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OLED 사용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일단은 그러니까 두께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게,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LCD 대비해가지고 OLED가 월등히 앞선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뷰 앵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뷰 앵글도 거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거의 3배 가까운 그런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대조도 그렇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OLED가 가장 현실적인 색채 구현을 하는 그런 제품이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플렉시블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흰 디스플레이, OLED는 이제 그 뒤에서 쏘는 그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OLED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화권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이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화권 업체 쪽으로 매출이 많이 찍히는 그런 기업들, 당연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 찍히고 LG 디스플레이로 찍히지만 중화권 업체들로 매출이 찍히는 그런 OLED 장비 업체들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소재 관련된 기업들 차근차근 이런 순으로 정해서 보시면 일단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야 돼요. 잠시 후에 실적 개선되는 그런 종목도 자세하게 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임종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OLED 업황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노트북도 지금 대부분의 노트북은 LCD가 탑재되고 있지만 이제 미래의 노트북은 대세가 아마 OLED 노트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노트북 업체들이 OLED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하는 초기 구간이거든요. 내년 되면 더욱더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 내후년 되면은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의 이제 노트북이 OLED를 탑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계기판도 이제 OLED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약간 꽃이 약간 필까 말까 하는 단계고, 이제 시차를 두고 횟수가 지나면은 이제 계기판이 이제 OLED로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OLED 시장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소형 OLED의 수요처가 다변화되면은 자연스럽게 OLED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글로벌 5G 시대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5G 시대에서는요 스마트폰이 거의 OLED 탑재가 아마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중소형 OLED 라인 투자 잘 안 하고 있는데, 신규 투자 안 하고 있는데 시차를 두고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고, 그리고 후발주자들과의 어떤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중소형 OLED 라인 투자도 단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CD 공장 지금 셧다운 해야 될 처지입니다. LCD의 어떤 헤게모니는 중국 기업들이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LCD 라인을 아마 셧다운하면서 그 LCD 라인을 OLED 라인으로 아마 전환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이제 주축돌로 해갖고 컴텀닷 OLED 향으로 LCD 공정을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OLED와 관련된 대형 OLED와 관련된 투자를 아마 연말 정도에 하겠다라는 어떤 그 확실한 어떤 뉴스 팩트가 이제 수면 위로 쭉 올라오면서 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OLED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스토리 라인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경쟁은 물론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런 OLED 시장의 성장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장비주와 소재주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는 선명함뿐만 아니라 반응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5G와 OLED가 함께 성장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OLED 관련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매력적인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애플이 그 아이폰 신규 라인에는 다 OLED로 쓰겠다 이렇게 넘어왔어요. 네. 그럼 중화권 업체들도 이제 삼성도 OLED,
애플도 OLED, 그럼 하이엔드 쪽에서 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화웨이나 뭐 레노버, 샤오미 이런 기업들도 다 이제 OLED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경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화권 업체들로 최근에 이제 대규모 그 매출 공시에 발생한 기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라는 기업인데요. 그냥 뭐 긴말하지 않고 실적으로 보여드릴게요. 2분기 때부터 확실하게 실적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원익 IPS는 뭐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50%, 과거에 이제 테라세미콘과 합병한 거니까 디스플레이, OLED 장비 쪽에서 50% 그런 찍히는데 반도체 쪽은 어려운데 디스플레이가 살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전통적인 반도체 쪽에서 장비 수요가 또 디스플레이를 합치면서 매출액이 내년에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미리 선취하는 전략으로 원익 IPS 설정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그 반도체 아니죠, 디스플레이 레이저 장비 증착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AP 시스템. 2분기 때 실적이 좋았어요. 시장에서 걱정 많이 했는데 2분기 때 실적이 좋았고 그 결과는 당연히 이제 최근에 디스플레이 장비 쪽 중화권 쪽은 다 AP 시스템 장비가 독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중화권 BOE나 이런 기업도 이제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본격화하겠죠. 장비 출시. 장비 이제 뭐 생산해야 되니까 생산 캐파 증가 굉장히 빠르게 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최대 수혜주로 또 AP 시스템이 또 오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AP 시스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재까지 한 번에 다 보도록 하죠. 뭐 OLED 많지 않으니까 지금. 이 OLED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단은 뭐 ETL, EML, HTL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겹겹이 쌓는 건데요. 요 레드 쪽에서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덕산 네오루스. 일단 뭐 그 레드 쪽만 지금은 찍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레드 호스트 쪽에서는 덕산 네오루스가 국내에서는 뭐 가장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근데 HTL 쪽에서도 찍힙니다. 그리고 더욱더 눈여겨볼 것은 이제 그린 쪽에서도 그린 색깔을 담당하는 소재 쪽에서도 덕산 네오루스가 찍히는데 지금 블루 쪽에서도 덕산 네오루스 아마 매출이 찍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시다 보면 대부분의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덕산 네오루스가 국산 기업 중에서는 거의 요 핵심 소재 색깔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 소재 쪽에서는 거의 뭐 덕산 네오루스가 가장 투자가 유망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국산화 관련 기업으로 또 덕산 네오룩스는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까지 좀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임종혁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좀 매력적이다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장비주 쪽에서는 AP 시스템이 가장 전도 유망한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P 시스템은 중국 OLED 시장 내에서 레이저 결정화 장비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국내 국가대표급 OLED 장비주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 플렉서블 OLED 라인의 어떤 가동률이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입고시킨 장비의 어떤 그 부품 관련된 매출액이 이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투자와 관련된 스케줄이 4분기 중으로 이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신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AP 시스템의 투자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3분기 실적은 약간 좀 쉬는 타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수주받은 장비에 대한 어떤 매출 인식이 4분기 때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근데 장비주는요 단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규 수주 모멘텀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신규 수주 모멘텀이 언제 장기적으로 매출액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신규 수주 모멘텀과 장기적인 어떤 실적 전망은 AP 시스템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동방성장하는 핵심 그 OLED 소재주 중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덕산 네오룩스고요. 자, 미국이 화웨이를 이제 견제하고 제재를 하면서 반사익을 받은 게 바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고, 고가 라인보다는 중가 라인 혹은 중저가 라인이 좀 수혜를 받는데,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은 핸드폰이 스마트폰 모델이 바로 갤럭시 A입니다. 그 갤럭시 A에는 그 디스플레이 OLED 그 패널 안에 덕산 네오룩스의 소재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갤럭시 A 판매 호조는 곧 덕산 네오룩스의 어떤 수혜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애플의 어떤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도 분명히 덕산 네오룩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세대 그 중소형 OLED 패널 안에는 국산 OLED 소재의 채택률이 더욱더 기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구조 속에서 덕산 네오룩스가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컴텀닷 OLED가 먼 훗날 언젠가 가동이 된다면 대형 OLED이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재주일 수도 있다. 그렇게 미래를 전망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실리콘 웍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OLED 사업 부분과 성장 스토리를 대표적으로 이제 공유하는 기업이 바로 실리콘 웍스인데 일단 LG 디스플레이가요. 대형 OLED는 세계 최강이지만 중소형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밑에 단계에 있는 기업이지만 애플의 두 번째 벤더로 이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애플 신규 모델부터 LG 디스플레이에 중소형 OLED가 탑재가 될 거고 그 중소형 OLED에 들어가는 구동칩을 실리콘웍스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OLED 분야에서도 실리콘웍스의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OLED TV는 이제 광저우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공장을 이제 신규로 이제 캐파가 이제 증설이 됐는데 그 증설된 물량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내년 상반기 때는 아주 의미 있게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실리콘웍스다. 그래서 내년 실적 땡겨서 PER 계산하면요. PER이 7배 이하짜리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관심이 큰 분들은 실리콘웍스를 좀 유심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리콘 웍스를 말씀해 주셨지만 두 분 다 AP 시스템, 덕산 네오룩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실적이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말해서 이제 돈 빌려줄 때 보증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적이 보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보증을 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좀 골라봤고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OLED가 이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주 소규모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일부 시작되는 건데 이것이 대중화된다는 이야기는 이 장비나 소재 업체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아직까지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위기는 실적 성장치는요. 2020년도 상반기 때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 종목으로도 보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도 당연히 OLED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OLED 노트북도 이제 OLED 탑재율이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자동차 계기판도 OLED 탑재율이 상당히 의미 있게 앞으로 미래에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G 시대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면 대부분의 이제 스마트폰에는 OLED가 탑재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봤을 때 그리고 대형 OLED 투자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OLED 업황은 중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오니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아플 때 본인은 잘났는데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분할매수하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